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날들을 무심히 지나쳤다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이미 우리의 땅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곳, 컴컴한 땅속 깊은 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국제 김일성은 1971년 9월 25일 1974년 9월 북한의 한 측량 기사가 귀순해 왔다. 김부성. 그는 북한이 땅굴을 통한 남침을 계획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 군에 진술했다. 땅굴 말고도 그 외 고랑서 지역과 청강 지역을 비롯하여 중부전선과 동부전선 일대에 걸쳐 10여 개의 땅굴이 저항당 연락소와 인민무력부 1972년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던 그해부터 남침용 땅굴을 불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밖으로는 대화의 창구를 열면서도 땅 밑으로는 침략을 위한 음모를 진행시켰던 북한. 그로부터 2달 후 첫 번째 땅굴이 발견됐다. 이 땅굴은 보병 제25사단 민정경찰대의 순찰 중 수증기 상승을 목격함으로 발견됐다. 1974년 11월 고랑포 동북방 8km 지점에서 발견된 제1땅굴. 휴전선 남방 한계선을 불과 800m 남겨놓은 지점까지 내려오다가 발각된 것이다. 제1땅굴은 총 길이 1950m, 높이 1.2m, 넓이 0.9m, 콘크리트판의 형태로 조립되어 있었다. 이 땅굴을 통해 1시간에 북한군 1개 연대 이상의 병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발견 당시에는 전등과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바닥엔 레일을 깔아 궤도차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서울과의 거리는 불과 65km로 고랑포를 출발한 북한의 병력이 의정부를 거쳐 서울을 기습하려던 목적으로 굴착된 것이다.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더욱 이 땅굴은 북한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억지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실제 땅굴 속에서 삽, 곡괭이, 깔판 등 땅굴 굴착 시 필요한 도구와 여러 흔적들이 발견됨으로써 북한이 파내려온 땅굴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버리지 못한 남침의 야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제1땅굴이 발견된 지 불과 4달 뒤 1975년 3월 철원 북방 13km 지점에서 두 번째 땅굴이 발견됐다. 두터운 화강암층을 2.5km나 전진하며 남으로 내려온 제2땅굴은 포천을 거쳐 101km 거리의 서울을 기습하려는 목적으로 굴착됐다. 제2땅굴은 총 길이 2496m, 높이와 넓이가 각각 2m로 화강암의 형태를 띠고 있다. 땅굴 속엔 많은 병력을 집결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우리 군에 의해 제2땅굴의 굴착 사실이 발각되자 북한은 자연석으로 땅굴을 막고 천연 동굴로 위장하려 했다. 그러나 수색 결과 자연석 주위로 총안구가 설치된 3개의 차단벽이 발견됨으로써 제2땅굴의 전모가 드러났다. 특히 땅굴의 바닥을 흐르는 배수로는 북한에 의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남침용 땅굴임을 보여주고 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은 굴착이 북쪽에서 시작되어 남쪽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우리 군은 땅굴을 통한 남침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에 나섰다.
제1, 제2 땅굴 발견 후 휴전선 전역에 걸쳐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굴착되고 있을 것이란 판단과 귀순한 제3 땅굴 측량기사인 김부성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탐색 작업을 벌여나간다. 1978년 10월 17일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제3 땅굴의 존재가 밝혀된다. 북한은 또다시 군사분계선을 435m 넘어온 지점까지 땅굴을 굴착해 들어온 것이다. 제3 땅굴은 총 길이 1635m, 높이 1.9m, 넓이 2.1m의 아치형으로 화강암층을 1.6km나 파내려왔다. 제3 땅굴은 1시간에 북한군 3만 병력과 야포의 이동이 가능하며 이곳을 통과한 병력은 문산을 거쳐 서울을 기습할 계획이었다. 제3 땅굴은 제1, 제2 땅굴보다 훨씬 위협적인 것이다. 그것은 땅굴의 위치가 임진각에서 서북쪽으로 4km, 서울까지는 불과 44km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제3 땅굴의 발견은 4년간의 치밀한 탐사 작업에 의해 가능했다. 김무성 씨가 제시한 제3 땅굴의 축선 위에 7.6m 시추공을 2m 간격으로 설치해두고 매 시추공마다 넣어둔 플라스틱 파이프에 물을 가득 부어두었다. 4년 만인 1978년 6월 한 시추공으로부터 지하 폭음을 통치하고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5개의 시추공을 대시추하던데 그중 한 시추공이 남침 땅굴을 관통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었다. 이후 3개월간의 굴토 작업 끝에 땅굴 확인을 위한 300m의 역갱도 공사를 완료하여 확인한 결과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땅굴을 폭파시켜 내부는 이미 차단되어 있는 상태였다. 우리 군의 수색 정찰 결과 북한의 남침용 땅굴임이 밝혀졌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벽면에 칠해둔 석탄을 증거로 탄광이라고 주장하며 부인했다. 그러나 남침 땅굴의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됐다. 우선 석탄 갱도라고 주장하기 위해 석탄을 칠해두었지만 이 지역 일대는 화강암 지대로서 석탄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다. 두 번째 증거로는 땅굴 벽면에 남은 폭약 설치를 위한 구멍, 즉 장전공의 방향이다. 북한의 땅굴 작업은 하감기로 벽면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폭약을 넣어 폭파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구멍을 장전공이라고 하며 현재도 땅굴 내부에 170여 개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 장전공의 방향이 모두 북에서 남으로 향하고 있다. 또한 제2 땅굴과 마찬가지로 지하 배수로 역시 남침 땅굴임을 입증하고 있다. 남침용 땅굴은 지하수가 북한 쪽으로 배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만약 배수가 땅굴의 굴토 지점으로 진행되면 그곳으로 물이 고임으로써 땅굴 굴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때문에 제3 땅굴 역시 북한이 파고들어온 서북쪽 방향으로 배수되도록 설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 땅굴의 내부는 우리 군에 의해 각각 5m, 1m, 1m 콘크리트 구조물로 3개의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다. 북한이 다시는 이 땅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으로 통구와 관측구가 설치되어 있다. 중서부 전선의 땅굴이 잇따라 발견된 지 12년 후 1990년 3월 제4 땅굴이 동부전선인 양구 동북방 26km 지점에서 발견됐다. 제4 땅굴은 총 길이 2052m, 높이와 넓이가 각각 1.7m의 화강암 형태의 땅굴이다. 지하 145m의 암석층을 굴착한 이 땅굴은 군사분계선에서 무려 1km나 남쪽으로 파내려왔으며 서울과의 거리 203km의 위치에 있다. 특히 제4 땅굴에는 화강암층을 파내려오며 발생하는 암석의 운반을 위해 내일까지 설치해놓았다. 이 땅굴을 통해 북한은 양구를 거쳐 원주, 영동 고속도로를 기습하려 했던 것이다. 제4 땅굴의 발견은 여러가지 첩보와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최첨단 탐사 기술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땅굴의 발견 직후부터 이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TBM 등의 첨단 장비를 통한 역갱도 굴착 작업에 착수했다. 마침내 내외신 기자 45명이 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파놓은 땅굴을 관통시킴으로써 제4 땅굴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벽면에 새겨진 각종 구호와 선동 문구 중에 12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북한의 적화 야욕을 땅굴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 제4 땅굴은 80년대 후반까지도 땅굴을 불착했다는 증거로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은 전선을 가리지 않고 비무장지대 전역에 걸쳐 불착됐고 지금도 불착되고 있는지 모른다. 심약의 무기로서의 땅굴. 땅굴은 예상치 못한 도발이 필요한 자들의 무기다. 북한이 이처럼 땅굴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은 현대전의 중요성으로 기습을 강조했고 불시에 지하와 지상, 해상과 공중으로 급습하여 단기간 안에 남한을 격파시켜야 한다는 대남 전략으로 땅굴 불착을 명령했던 것이다. 땅굴은 전면전 시 대량의 병력 투입을 위해 사용된다. 국군 복장과 국군 무기로 무장한 이 병력은 우리 군의 전방과 후방을 차단하고 방어선을 무너뜨려 3일 내로 남한 전역의 중요 지점을 점령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속도전이다. 또한 땅굴은 대남 감첩의 침투로 및 남한 내에 존재하는 불순 세력에 대한 연락 통로로 이용된다. 이들을 통해 우리의 후방을 결란하고 남한 내에서 대규모 무장 폭동을 일으킨 후 특수 8군단을 이용해 우리의 후방과 전방 후면을 공격하는 게릴라 작전을 위해 땅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1시간에 4만 명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 땅굴들을 통해 국군 복장과 국군 무기로 무장한 북한의 특수 8군단이 서울 근교에까지 침투하고 우리 군의 후면과 서울을 동시에 공격한다면 저들의 계획처럼 서울은 10시간 만에 점령당할 것이다. 귀순자의 증언에 따르면 제3땅굴은 임진강 바닥 40m를 관통하여 우리나라 주요 지역에 5개의 출구를 만들어낼 계획이었다고 한다. 저들의 계획대로 고도의 비밀을 유지한 채 5개의 출구가 만들어져 있다고 상상해보자. 평시에는 한두 개의 출구만을 이용해 간첩을 투입하고 우리 사회의 불순 세력을 선동할 것이다. 이후 사회가 혼란해진 틈을 타 5개의 출구를 통해 일제히 저들의 병력을 쏟아부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한 개의 땅굴이 아닌 지금까지 발견된 4개의 땅굴에서 동시에 북한군이 침투해올 경우 서울은 물론 전 국토가 한순간에 저들의 손에 들어가리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저들이 한 개의 땅굴을 핵폭탄 10개의 위력과 비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땅굴의 위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미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발견된 4개의 땅굴 외에도 휴전선 전역에 걸쳐 20여 개가 더 불착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땅굴, 또 지금도 불착되고 있을지 모를 제5, 제6의 땅굴, 그리고 땅굴들. 땅 위에서는 평화를 외치면서도 그 밑으로는 무력 침략을 위한 땅굴을 파내려왔던 북한의 이중성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으로 민간 기업의 교류가 확대되고 동해안은 금강산 유람선이 오가는 중에도 잠수함과 무장 간첩을 침투시킨 저들이었다. 우리가 화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을 때 늘 예상치 못한 도발을 감행해왔던 저들이었다. 지금도 어두운 저 땅 밑에서 들려오고 있을지 모를 낮은 모터소리. 지하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땅 위의 평화는 온전할 수 없다.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키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평화와 도발의 위협이 공존하는 시대. 전 국민의 정신무장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으로부터 땅굴 파는 기술을 배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는 북한이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쌓은 땅굴 기술을 해외로 수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tunnels stretch as far as 2 miles, as deep as 100 feet. Some are big and some are small, just 2.5 feet wide and about 6 feet at their height. Hamas builds extensive network of tunnels to strike at Israel. Hamas has constructed around 60 tunnels along the... They are fortified with cement and powered by electrical. And when they're done, they provide passage for masked Hamas militants. Food and supplies to enable the occupants to stay underground for several months. Well equipped with cables for electricity and enough... The network of tunnels built by Hamas that snake their way from Gaza into Israel says it's identified at least 36 tunnels and destroyed about half in Israel. They shoot and kill 5 Israeli soldiers. Back in 2006, extremists used a tunnel to kidnap Israelis. 네, 맞아. 그 정도 여기랑 맞춰야 되는데 너무 깊게. 이것이 여기서 보면 편서, 여기서 위에서부터 연결되어 하나씩 볼 때, 이게 보이는 시커멓게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역전식 흔들입니다. 얘는 역전식 흔들입니다. 남쪽 방향이나 역전식 흔들. 자, 남쪽 방향이나 역전식 흔들입니다. 위에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연결되어 이게 좀 편수하거든요. 이게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자, 자, 편식이 두 개 있죠? 자, 근데 역대적인 집단은 정확한 편들이 이게. 편적이 이게 발파적으로 쌓는 그걸만 발파적으로 쌓는 편적이 있어요. 아, 이거 설명이 없었네. 여기 발파석. 네, 발파적으로 쌓는 편적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커멓게 대한. 네, 이게 발파적이에요. 그 화약흔입니까? 화약 성분이 남아있는. 탐사한 기간이 1974년 12월 2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앞으로 D-Day가 되면 나올 마지막 그 지점에 그 설계대로 이제 마지막 최후에 나오는 곳이 2개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전부 고려돼 있습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도남초등학교로 와가지고 도남초등학교 그 교단 있는 운동장에 거기서 전에 봤을 때 110도 방향으로 보니까 여기에 도남 무슨 제일교회. 예. 뾰족하게 크게 보여요. 예. 그런데 이상하다. 이번에 가서 거기 가서 딱 보니까 110도로 딱 왔어요. 아, 예.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딱 잘 따라가니까 110도로 하나는 바로 여기에 성신여대 지하철 정소. 예. 거기에 딱 정류장이고. 정류장이고 왔고, 하나 왼쪽으로도 옆으로 딱 갔는데, 그 GPS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요 GPS. 예. 그게 영문초등학교. 예. 요 거기는 미아 삼거리가 됩니다. 사거리라고 타고 여기서 삼거리입니다. 미아 삼거리 역인데, 지하철, 4호선. 거기에 2개가 딱 왔습니다. 요것도 GPS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 이제 나와가지고 Y자로 된 걸 내가 확인한 거 최근에. 예. 2번 선, 2번째 선. 예. 그것이 서울역 후문. 그 다음에, 미동초등학교. 예. 그것도 Y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단골. 아, 2번째 단계. 예, 2번. 두 번째 단골 요거는 개성시에서 태령이 근처에서 파고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아, 예. 동계선 여기를 기점으로 해, 청량점으로 해가지고 뒤에 여기서 여기서 서울까지 올라가면 대개 한 50km 됩니다. 동네 초등학교 서울역으로 온 거. 예. 서울역으로 온 요 선을 보면 동네 초등학교에서 공간 3개를 내놓고 하나는 바로 왔습니다. 네. 3개 낸 건 20-30m 이건 창고입니다. 예. 2m 구리니까 싣고 들어가고 다 사람도 넣어놓고 대기하고 또는 화약이나 이런 뭐 무기나 이런 걸 곧 넣어놓았다가 앞이 점령하면 뒤에서 또 연결해주면 뒤에서 이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상 출구에 나오는 요 지점이 되게 30m 내려서 됩니다. 아, 지금까지 전부 다 차정고로 보면 몇십 년 차정 보면 그럽니다. 지하 30m. 예, 30m. 요 지점이 30m입니다.
그래서 온 것이 지금 여기에 서울역이라든지 또는 미동초등학교라든지 또는 덕수초등학교라든지 제가 한 거는 여기에 대봉삼로이라든지 그러나 제가 지표에서 표시한 이걸 우연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 양심적으로 100% 확실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앞에 딱 선언합니다. 양심 선언을. 그래 하는데 이것은 저 사람들이 서먹게 되면 서울은 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는 완전히. 왜 그러면 군인들이 나오는 출구가 몇백 군데 되는데 전부 군사 점이네요. 군인들이 모릅니다. 자기들은. 모르면서 그 불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열대를 이거로 인해서 남이나 북이나 서로가 싸우는 일이 없고 피하는 일이 없고 서울이 멸망하는 일이 없고 몇 동안 죽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근데 서울 시내 수십 곳 수백 곳 그런 구멍에 지하철로 어디로 통해가 나오면 이 땅굴을 통해 나오면 어떻게 잡으러 딱 하겠습니까? 땅 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뚫려나온 지하철 바람법 콘크리트 옆에 가만히 있다가 비가 올 때 김정일이가 착 지시기만 하면 그 콘크리트 보러가 탁.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면 지하철에서 뭐 있는 데가 나왔는지 땅굴가 나왔는지 알 겁니까? 땅속에서 지금. 상상이 안 나니까 아직도. 북한군의 미그 19, 21, 23, 29 모든 비행기들이 다 터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항상 순차라는 비행기 2대만 활주로에 있고 80대는 땅굴에 있는 거예요. 그 땅굴에 그 150m 깊이의 조종사 식당이 있었어요. 김일성이하고 같이 거기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대통령하고. 김일성이 한 이야기를 제가 기억력이 뭐 그다지 아직 나빠지지 않은 건데 그대로 말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틀림없이 우리를 와서 비행기 폭격을 할 거다. 그러면 걔네들 폭격 다 끝날 때까지 폭탄 탔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는 쌩쌩한 비행기 그대로 나가서 공격하면 된다. 그건 제가 김일성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방어전과 함께 적 후방 중심의 제2전선을 형성하고 배후를 강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보여단 주력 부대가 삽시간에 적의 중심으로 침투할 수 있는 땅굴을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그때에는 이 땅굴이 몇십 배의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남침 땅굴 하나가 핵폭탄 10개보다 더 위력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11일 지금 지하 18m에서 굉장한 원동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큰 소리로 녹음된 것은 처음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금방 우리 유튜브 가족들이나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 소리를 좀 듣고 있는데, 이 소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넥션 소리거든요. 커넥션 소리. 그러면 이창호 목사님, 이 커넥션 소리가 집중적으로 언제 이게 녹취가 된 거죠? 23일날 낮 시간에 밑에서 작업을 계속 차강기 소리가 계속 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소리가 나는 동안에 빵빵 소리가 나요. 그러면 결국 이게 커넥션 소리.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여기 자세히 들어보면 뭐 차강기 같은 소리도 이렇게 일부 들리는 것 같은데. 차강기하고 무슨 이게 기계로 신호는 소리. 예.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 청남 18m 밑에 소리가 낭불 사이에 녹음 스케물이 지금 녹취가 된 상황이니까, 그러면 땅굴 속에 경차가 다닌다는 것이 뭐 땅굴을 파다 온 탈북자들이 한대같은 정리인데, 그래 우리 총괄 본부장님은 경차의 커넥션 소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제가 예전에 지하철 끝나고 나서 터널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옛날에 지하철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작업을 하다가 유지보수 차량이 있어요. 유지보수 지하철 안에 지하철 공사에 그 커넥션 소리가 이렇게. 왜냐면 저희들이 선로에 다 전기가 끊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걔는 이 위에서 선로에 그 전기를 받는 게 아니고 자력 동력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뭐 크게 울리지도 않고 팡팡 이렇게 울려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울리면은 이제 야야 기차 온다 피해라. 그리고 지나가고 우리 또 작업하고 그랬거든요. 그 소리가.
내일로 예정된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경기도 양주 광사동에서 의문의 땅굴이 발견돼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땅굴이 북한의 남침용 땅굴인지 자연 땅굴인지 땅굴의 의혹과 실체를 땅굴 전문가 김진철 목사, 한성주 전 군수사령관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전격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충격적인 땅굴을 공개합니다. 최근 경기도 양주 광사동에서 남침 땅굴로 보이는 지점을 저희들이 찾았는데요. 무려 이 땅굴을 발견하는 데는 7개월간의 추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가 김진철 목사인데요. 오늘 이 땅굴을 언제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건지 저희들이 시사탱크를 통해서 최초로 지금 공개합니다. 방송사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채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 목사님. 맨 처음에 언제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지금 경기도 양주 강사동 이 지역은 2013년 12월 달에 지역 주민들의 제보였습니다. 예. 그 제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또 동일한 제보가 있는지 없는지 탐문을 해서 실제로 그 현장에 저희들이 이제 그 땅굴이 있느냐 없느냐 공간을 이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우리 낭굴사에서 하는 것은 주민 제보를 받고 이 다오징 탐사를 하고 다오징 탐사에서 공간 반응이 나오면 이제 두 번째는 그 3인치 75mm 시추 작업을 이제 지하 한 30m까지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면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50mm T4 작업을 30m까지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낭굴사가 사용하는 수중 도공기를 거기에 넣습니다. 넣어서 이제 거기서 작업 소리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리를 녹취를 해야 돼요. 그 녹취를 하게 되면 이게 땅굴이 징후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가 좀 과학적인 방법, 그러니까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픽이라고 이거는 뭐 비용이 한 1,000여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 고비용을 들어서 우리가 지상에서 전파를 쏘가지고 우리가 그 또 물리 탐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그 독일의 ESP 5000이라는 지하 25m 전후의 그 공간을 찾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제보와 이게 땅굴이라고 정언하는까지 단계가 최소한 5단계에서 또 많으면 7단계를 거쳐서 땅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 양주 강사동은 우리 낭굴사에서 7단계를 거쳐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4월 달부터 물리 탐사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2일 날 그 북한의 그 우리가 30m 전후에서 평안남도 사투리 여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제가 직접 우리 들으셨죠? 제가 듣고 직접 녹음을 하셨죠? 녹음을 했죠. 오늘 여기서 공개를 하실 거죠? 당연히 공개해야죠. 전부 그 땅굴에서 찍은 사진 전부 다 가지고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5단계에 걸쳐서 최초로 땅굴 확인 작업을 해 들어갔었던, 그러나 저희들이 단정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하진 않지만은 만에 하나의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종 우리 국방부가 이걸 확인을 해주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는 이 마을 주민과 땅굴 탐사 전문가들이 이것을 찾아서 의병처럼 사실 발굴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국방부와 우리 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것을 의혹의 대상으로 이 땅굴을 간주하고 대신 정부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판단 나름대로 분석하시면서 접근에 들어가 보시죠. 그럼 땅굴 확인 현장 작업 동영상을 방송사상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사탱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이 땅굴에 들어갔다 오셨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저 땅굴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지상에서 그 밑바닥이 22m입니다. 그리고 저 층은
마사암층이라. 예, 그래서 그 마사암이 물을 안 먹으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밑바닥은 22m고 예. 22m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의 출구용 땅굴로 의심되는 땅굴을 예. 우리가 지금 최초로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저기가 경기도 양주 광사동인데, 자, 네네. 지상에서 지하로 22m까지 내려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22m까지 내려가서 22m에서 옆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22m에서 북쪽으로 약 45도 방향하고. 네. 그런데 이제 22m에서 밑에 8m 전후, 그러니까 지표상에서 30m 전후에 네. 봉경도가 있어요. 봉땅굴이. 예. 그 봉땅굴을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창근 단장, 김진철 목사, 네. 이승식 본부장이 2개월 동안 작업을 하다가 예. 이런 돌에 의해서. 자, 잠깐만요. 이리 주십시오. 이게 편석입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이걸 나오는 보십시오. 곳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편석이에요. 예, 저렇게 땅굴 탐사했었던 저 땅굴 갱도에서 지금 가지고 나온. 그렇죠. 꿀이라는 거기서 거죠? 인위적으로 붙인 것을 제가 네. 손으로 띄어서 가지고 온 거죠. 네, 자, 여기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 지금 20m 지하 땅굴에서 나온 이 돌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이 땅굴이 자연 땅굴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굴이고, 특히 북한에서 팠다고 생각되는 근거가 좀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탐지 작업을 지금 들어갈 텐데요. 이거 보십시오.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돌이 깎여진 겁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채석기로 절단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땅굴은 자연 땅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한다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건설 공사 현장에서 판 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 땅굴의 소재는 맨 처음에 그 실마리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신고를 해준 거다. 주민들이 그 강력한 폭음 소리를 가장 많이 제보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네네. 자, 그러면 이 땅굴이 자연 땅굴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굴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팠다라고 하는 근거를 네네.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자, 저 굴 현장에 들어가 보면 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려요. 네. 그리고 북쪽에 땅굴 라운딩이 한 4m 정도 열렸고 네. 남쪽에 한 1m 정도 지금 우리가 네. 작업 중에 있는데 예. 또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게 발파석이에요. 아하. 지역 주민들이 폭음수를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 이 발파석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네. 국가가 인정하는 네. 연구소, 그러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네.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예. 분석했을 때 하약발과 관계된 발파석이다. 아.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이 분석 결과를 지금 받았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네. 자, 이 돌을 잠깐만 여기서 네. 봅시다. 이 돌을 거기서 갱도에서 가지고 나온 돌인데 네네. 이게 발파석이다. 네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지금 이 검은색. 네네. 검게 이렇게 타들어가 있는데 네네. 이게요. 네네. 그름으로 이렇게 네네. 돼 있는데 이게 화학 약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실 발파할 때 생긴 그런 어떤 흔적이라고 예, 연구소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네. 분석 의뢰체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하고 한국나노기술원에서 동시에 지금 네, 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네네. 그럼 여기는 전부 화학 물질이 지금 여기 그 망간이 가장 많이 나왔고 네. 망간과 규소가 이게 화학 성분이다 이거죠. 그 하약 성분이다 이거죠. 네. 하약 자. 성분의 그 주 원소가 그게 망간 규소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네네.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이건 자연석이 아니고 자연 땅굴이 아니라고 하는 건 확신이 됐고. 네네. 자, 인공석이고 지금 인공적으로 땅굴을 파는 과정 속에서 지금 화학약품까지 이렇게 지금 네네. 사실 사용을 해서 이런 네네. 돌들이 지금 흔적이 다 나온 것이 이제 네네. 과학적 증거로 밝혀졌는데. 또 한 가지 더요. 자, 잠깐만요. 네네. 그러기 전에. 네. 그러면 이것이 네. 주체가 이 땅굴을 파는 주체가 네네. 어떻게 북한이 하는 소행이다라고 우리가 이 판단을 나름대로 접근을 네네. 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이 땅굴이 네. 우리가 그 동두천에서 들어왔어요. 예. 동두천에 들어와서 작년에 2013년 네. 국회 국방위에 네. 육군본부가 예. 우리가 그 경기도 구리 그리고 연천 쪽에 중요한 땅굴을 찾아서 확인하고 있다. 네. 그때 제가 10월 14일인가 여기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굴 라인이 구리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예. 국방부가 사실상 구리 땅굴 작업을 2개월 채 못하다가 네. 그만두었습니다. 실패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라인을 쫓아서 그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여기서 우리가 땅굴을 굴착했고 네.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심도 36m의 물에 차 있는 네. 연천 9mm 땅굴하고 이 네. 노선하고 거의 같은 노선입니다. 네. 예. 아, 그 노선까지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증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우징과 또 3인치 시추 작업과 또한 전기 비정 물리 탐사와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하면 그 땅굴 지도를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현재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김진철 목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굴 속에서 지금 저 이렇게 긴 이 새꼬치로 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저거는 이제 북쪽 방향이에요. 네. 땅굴 라운딩의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북쪽 방향에 얘들이 네. 발견이 되면 대매우기를 하죠. 네. 대매우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새꼬지를 갖고 건드려도 흙처럼 파이는 거예요. 아, 그럼 원래 그 지하에 저 흙은 저렇게 안 파이죠. 쉽게 이렇게 파이는 흙이 아니죠. 인조로 뭘 이렇게 자연스럽게 덮어놨기 때문에 지금 한번 파여진 흙을 갖다가 이렇게 메꿔서 덮어놨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이렇게 파여진 것으로 추측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파여지는 거예요. 아, 실제로? 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인위적으로 대매우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홈이나 새꼬지를 갖고 하면 저게 파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지금 20m 내려가서 22m까지 내려가서 네네. 북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뚫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뚫린 구멍들을 지금 저렇게 막은 부분입니까? 저 부분이? 대매우기 네. 일명 역대책을 했다는 거죠, 북한이. 아하. 만약 땅굴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뻥 뚫린 땅굴을 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 공간을 대매우기 일명 역대책을 하는데 이 편석이나 저러한 지역의 마삼의 재질을 가지고 공간을 대매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건 언제쯤 왜 어떤 식으로 저걸 대매웠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민간 탐사자가 땅굴 이제 라운딩을 찾아서 위에서 공격해서 내려오니까 네. 그 공간을 놔두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네. 그 공간을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예. 역대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간을 대매우기를 하는 거죠. 자, 한성수 장군님. 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김진철 목사님과 함께 네. 저 지역의 다우징 탐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정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6개 가닥이 저 현장을 지납니다. 네. 그리고 남쪽 약 300m에 있는 네. LH공사에서 관리하는 상가 부지로 저것이 들어갑니다. 아하. 그래서 상가 부지에서 또 지질 탐사를 했었습니다. 네. 지질 탐사 자료를 제가 제공을 했는데 그 지질 탐사 자료를 보시면은 그 밑에 거대한 땅굴망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예. 서울대학교 윤종열 박사팀이 네. 답을 내줬습니다. 김진철 예. 목사님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네. 따라서 저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나는 땅굴망이고 네. 그것이 지금 시추하고 있는 그 지점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어디나 다우징을 해보면 예. 연속적인 라인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게 북쪽, 남쪽 예,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지금 예, 이렇게 보십니까? 그걸 이제 다우징을 해보면 네. 이쪽에도 6개, 이쪽에도 6개, 이쪽에 6개. 아하, 이게 연결되어 있는 6개 망이 지나는데 그중 하나를 22m까지 공략했구나 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 탐사 작업을 하실 때 서울대학교 어떤 분이요? 윤종열 박사팀이 예. 그때가 아마 2월 달인 것 같았죠. 네. 2월 달에. 이쪽에서 탐사 작업 하시는 팀 쪽에서 의뢰를 하신 겁니까? 예, 이창근 씨가 같이 우리 일하시는 그분이 이제 의뢰를 해갖고.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이제. 그러면 윤정군 교수님 팀들이, 윤정열 교수님 팀들이 저 땅굴을 보고 어떤 판단을 과학적으로 하셨고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을 좀 듣고 싶네요. 예,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픽을 전문적으로 윤정열 박사님들이 해줘요. 예. 저희들이 이제 돈을 주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지하 공간에 우리 그 다우징 탐사나 시추 장비에서 나온 지질대하고 동일한 동궁 현상이 그 전기 토모그래피에서 그게 잡혔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절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 물론 뭐 오차 범위가 있지만 그 오차 범위는 저희들이 최대한 뭐 5m 정도는 그 오차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자체도 지금 그대로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그 물리 탐사 결과들 그대로 나와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윤 교수님 같은 그 팀들도 탐사 팀들도 저것은 지금 북쪽에서 판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혹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아, 그쪽에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분석을 어떻게 했길래 왜냐하면 저건 이제 북쪽에서 판 땅굴이다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갖고 있는 저 겁니다. 지역이 그 마삼 지역이라 자연 동굴 형태가 일어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자연 동궁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동궁이 그 전기 토모그래피에서 이렇게 나타난 그 자체는 이거는 분명히 인공적 손길이 우리가 추정하는 북한의 어떤 땅굴의 소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하 땅굴 안에서 며칠 동안 우리 김 목사님께서 지금 탐사 작업을 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저 굴 속에 제가 어제까지 75번을 제가 내려갔습니다. 75번을 내려가서 밤낮으로 내려가서 지금 탐사 작업을 하신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서울을 기습하려는 목적으로 굴착됐다. 제2 땅굴은 총 길이 2,496m, 높이와 넓이가 각각 2m로 화강암의 형태를 띠고 있다. 땅굴 속엔 많은 병력을 집결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우리 군에 의해 제2 땅굴의 굴착 사실이 발각되자 북한은 자연적으로 땅굴을 막고 천연 동굴로 위장하려 했다. 그러나 수색 결과 자연석 주위로 총안구가 설치된 3개의 차단벽이 발견됨으로써 제2 땅굴의 전모가 드러났다. 특히 땅굴의 바닥을 흐르는 배수로는 북한에 의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남침용 땅굴임을 보여주고 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은 굴착이 북쪽에서 시작되어 남쪽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우리 군은 땅굴을 통한 남침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에 나섰다. 제2 땅굴 발견 후 휴전선 전역에 걸쳐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굴착되고 있을 것이란 판단과 귀순한 제3 땅굴 측량기사인 김부성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탐색 작업을 벌여나간다. 1978년 10월 17일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제3 땅굴의 존재가 밝혀된다. 북한은 또다시 군사 분계선을 435m 넘어온 지점까지 땅굴을 굴착해 들어온 것이다. 제3 땅굴은 총 길이 1635m, 높이 1.9m, 넓이 2.1m의 아치형으로 화강암층을 1.6km나 파내려왔다. 제3 땅굴은 1시간에 북한군 3만 병력과 야포의 이동이 가능하며 이곳을 통과한 병력은 문산을 거쳐 서울을 기습할 계획이었다. 제3 땅굴은 제2 땅굴보다 훨씬 위협적인 것이다. 그것은 땅굴의 위치가 임진각에서 서북쪽으로 4km, 서울까지는 불과 44km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제3 땅굴의 발견은 4년간의 치밀한 탐사 작업에 의해 가능했다. 김무성 씨가 제시한 제3 땅굴의 축선 위에 7.6m 시추공을 2m 간격으로 설치해두고 매 시추공마다 넣어둔 플라스틱 파이프에 물을 가득 부어두었다. 4년 만인 1978년 6월 한 시추공으로부터 지하폭음을 통치하고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5개의 시추공을 재시추하던 중 그중 한 시추공이 남침 땅굴을 관통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었다. 이후 3개월간의 굴토 작업 끝에 땅굴 확인을 위한 300m의 역갱도 공사를 완료하여 확인한 결과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땅굴을 폭파시켜 내부는 이미 차단되어 있는 상태였다. 우리 군의 수색 정찰 결과 북한의 남침용 땅굴임이 밝혀졌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벽면에 칠해둔 석탄을 증거로 탄광이라고 주장하며 부인했다. 그러나 남침 땅굴의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됐다. 우선 석탄 갱도라고 주장하기 위해 석탄을 칠해두었지만 이 지역 일대는 화강암 지대로서 석탄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다. 두 번째 증거로는 땅굴 벽면에 남은 폭약 설치를 위한 구멍, 즉 장전공의 방향이다. 북한의 땅굴 작업은 하감기로 벽면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폭약을 넣어 폭파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구멍을 장전공이라고 하며 현재도 땅굴 내부에 170여 개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 장전공의 방향이 모두 북에서 남으로 향하고 있다. 또한 제2 땅굴과 마찬가지로 지하 배수로 역시 남침 땅굴임을 입증하고 있다. 남침용 땅굴은 지하수가 북한 쪽으로 배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만약 배수가 땅굴의 굴토 지점으로 진행되면 그곳으로 물이 고임으로써 땅굴 굴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때문에 제3 땅굴 역시 북한이 파고 들어온 서북쪽 방향으로 배수되도록 설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 땅굴의 내부는 우리 군에 의해 각각 5m, 1m, 1m 콘크리트 구조물로 3개의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다. 북한이 다시는 이 땅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으로 총구와 관측구가 설치되어 있다. 중서부 전선의 땅굴이 잇따라 발견된 지 12년 후 1990년 3월 제4 땅굴이 동부 전선인 양구 동북방 26km 지점에서 발견됐다. 제4 땅굴은 총 길이 2052m, 높이와 넓이가 각각 1.7m의 화강암 형태의 땅굴이다. 지하 145m의 암석층을 굴착한 이 땅굴은 군사분계선에서 무려 1km나 남쪽으로 파내려왔으며 서울과의 거리 203km에 위치해 있다. 특히 제4 땅굴에는 화강암층을 파내려오며 발생하는 암석의 운반을 위해 내일까지 설치해 놓았다. 이 땅굴을 통해 북한은 양구를 거쳐 원주, 영동 고속도로를 기습하려 했던 것이다. 제4 땅굴의 발견은 여러 가지 첩보와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최첨단 탐사 기술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땅굴의 발견 직후부터 이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TBM 등의 첨단 장비를 동원 역갱도 굴착 작업에 착수했다. 마침내 내외신 기자 45명이 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파놓은 땅굴을 관통시킴으로써 제4 땅굴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벽면에 새겨진 각종 구호와 선동 문구 등이 12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북한의 적화 야욕을 땅굴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 제4 땅굴은 80년대 후반까지도 땅굴을 굴착했다는 증거로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은 전선을 가리지 않고 비무장지대 전역에 걸쳐 굴착됐고 지금도 굴착되고 있는지 모른다. 심약의 무기로서의 땅굴. 땅굴은 예상치 못한 도발이 필요한 자들의 무기다. 북한이 이처럼 땅굴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은 현대전의 중요성으로 기습을 강조했고 불시에 지하와 지상, 해상과 공중으로 급습하여 단기간 안에 남한을 적화시켜야 한다는 대남 전략으로 땅굴 굴착을 명령했던 것이다. 땅굴은 전면전 시 대량의 병력 투입을 위해 사용된다. 국군 복장과 국군 무기로 무장한 이 병력은 우리 군의 전방과 후방을 차단하고 방어선을 무너뜨려 3일 내로 남한 전역의 중요 지점을 점령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속도전이다. 또한 땅굴은 대남 감첩의 침투로 및 남한 내에 존재하는 불순 세력에 대한 연락 통로로 이용된다. 이들을 통해 우리의 후방을 결란하고 남한 내에서 대규모 무장 폭동을 일으킨 후 특수 8군단을 이용해 우리의 후방과 전방 후면을 공격하는 게릴라 작전을 위해 땅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날들을 무심히 지나쳤다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이미 우리의 땅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곳, 컴컴한 땅속 깊은 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1971년 9월 25일 1974년 9월 북한의 한 측량 기사가 귀순해 왔다. 지하에다가 김부성,
그는 북한이 땅굴을 통한 남침을 계획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 군에 진술했다. 땅굴 말고도 그 외 고랑서 지역과 평강 지역을 비롯하여 중부전선과 동부전선 일대에 걸쳐 10여 개의 땅굴이 저항당 연락소와 인민무력부 1972년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던 그해부터 남침용 땅굴을 불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밖으로는 대화의 창구를 열면서도 땅 밑으로는 침략을 위한 음모를 진행시켰던 북한. 그로부터 2달 후 첫 번째 땅굴이 발견됐다. 이 땅굴은 보병 제25사단 민정경찰대의 순찰 중 수증기 상승을 목격함으로 발견됐다. 1974년 11월 고랑포 동북방 8km 지점에서 발견된 제1땅굴. 휴전선 남방 한계선을 불과 800m 남겨놓은 지점까지 내려오다가 발각된 것이다. 제1땅굴은 총 길이 1950m, 높이 1.2m, 넓이 0.9m로 콘크리트판의 형태로 조립되어 있었다. 이 땅굴을 통해 1시간에 북한군 1개 연대 이상의 병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발견 당시에는 전등과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바닥엔 레일을 깔아 궤도차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서울과의 거리는 불과 65km로 고랑포를 출발한 북한의 병력이 의정부를 거쳐 서울을 기습하려던 목적으로 굴착된 것이다.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더욱 이 땅굴은 북한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억지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실제 땅굴 속에서 삽, 곡괭이, 깔판 등 땅굴 굴착 시 필요한 도구와 여러 흔적들이 발견됨으로써 북한이 파내려온 땅굴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버리지 못한 남침의 야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제1땅굴이 발견된 지 불과 4달 뒤 1975년 3월 소련 북방 13km 지점에서 두 번째 땅굴이 발견됐다. 두터운 화강암층을 2.5km나 전진하며 남으로 내려온 제2땅굴은 포천을 거쳐 101km 거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으로부터 땅굴 파는 기술을 배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는 북한이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쌓은 땅굴 기술을 해외로 수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tunnels stretch as far as 2 miles, as deep as 100 feet. Some are big and some are small, just 2.5 feet wide and about 6 feet at their height. Hamas builds extensive network of tunnels to strike at Israel. Hamas has constructed around 60 tunnels along the... They are fortified with cement and powered by electrical. And when they're done, they provide passage for masked Hamas militants. Food and supplies to enable the occupants to stay underground for several months. Well equipped with cables for electricity and enough... The network of tunnels built by Hamas that snake their way from Gaza into Israel says it's identified at least 36 tunnels and destroyed about half in Israel. They shoot and kill 5 Israeli soldiers. Back in 2006, extremists used a tunnel to kidnap Israeli... 우와, 아직까지 한 길이다, 한 길. 여기 4m 넘어야 만큼 네, 맞아. 그 정도 파면 여기랑 맞춰야 되는데 너무 깊게. 이것이 여기서 보면 편서
여기서 위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하나씩 볼때 이게 보인 시커먼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역대측 흔들입니다. 예를 들어 역대측 흔들입니다. 남쪽 방향에 대한 역대측 흔들. 자, 남쪽 방향에 대한 역대측 흔들입니다. 위에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형 편수학거든요. 이게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자, 편식이 두개 있죠? 자, 근데 역대측에 되어졌다는 정확한 편들이 이게. 이게 발파적으로 딱, 그거는 무슨 발파적으로 딱 편적이 있어요. 아, 이거 설명이 없었네. 여기 발파적. 네, 발파적으로 싼 편적이에요. 얼마나 급했습니까? 시커멓게 대한. 네, 이게 발파적이에요. 또 화약흔입니까? 화약 성분이 남아있는. 탐사한 기간이 1974년 12월 2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앞으로 D-Day가 되면 나올 마지막 그 지점에 그 설계대로 이제 마지막 최후에 나오는 곳이 2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전부 고려돼 있습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도남초등학교로 와가지고 도남초등학교 그 교단 있는 운동장에 거기서 전에 봤을 때 110도 방향으로 보니까 여기에 도남 무슨 제일교회 예. 뾰족하게 크게 보여요. 예. 그런데 이상하다. 이번에 가서 거기 가서 딱 보니까 110도로 딱 왔어요. 아, 예.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딱 잘 따라가니까 110도로 하나는 바로 여기에 성신여대 지하철 정소. 예. 거기에 딱 정류장이고 왔고, 하나 왼쪽으로도 옆을 딱 간다고 GPS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1시간에 4만 명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 땅굴들을 통해 국군 복장과 국군 무기로 무장한 북한의 특수 8군단이 서울 근교에까지 침투하고 우리 군의 후면과 서울을 동시에 공격한다면 저들의 계획처럼 서울은 10시간 만에 점령당할 것이다. 귀순자의 증언에 따르면 제3땅굴은 임진강 바닥 40m를 관통하여 우리나라 주요 지역에 5개의 출구를 만들어낼 계획이었다고 한다. 저들의 계획대로 고도의 비밀을 유지한 채 5개의 출구가 만들어져 있다고 상상해보자. 평시에는 한두 개의 출구만을 이용해 간첩을 투입하고 우리 사회의 불순 세력을 선동할 것이다. 이후 사회가 혼란해진 틈을 타 5개의 출구를 통해 일제히 저들의 병력을 쏟아부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한 개의 땅굴이 아닌 지금까지 발견된 4개의 땅굴에서 동시에 북한군이 침투해올 경우 서울은 물론 전 국토가 한순간에 저들의 손에 들어가리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저들이 한 개의 땅굴을 핵폭탄 10개의 위력과 비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땅굴의 위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미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발견된 4개의 땅굴 외에도 휴전선 편역에 걸쳐 20여 개가 더 굴착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땅굴, 또 지금도 굴착되고 있을지 모를 제5, 제6의 땅굴, 그리고 땅굴들. 땅 위에서는 평화를 외치면서도 그 밑으로는 무력 침략을 위한 땅굴을 파내려왔던 북한의 이중성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으로 민간 기업의 교류가 확대되고 동해안은 금강산 유람선이 오가는 중에도 잠수함과 무장 간첩을 침투시킨 저들이었다. 우리가 화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을 때 늘 예상치 못한 도발을 감행해왔던 저들이었다. 지금도 어두운 저 땅 밑에서 들려오고 있을지 모를 낮은 모터소리. 지하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땅 위의 평화는 온전할 수 없다.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키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평화와 도발의 위협이 공존하는 시대. 전 국민의 정신무장으로